경찰 수사는 한 달 가까이 난항이었습니다. 미성년자였던 슬비에겐 지문 기록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과장님, 드디어 신호가 잡혔습니다. 뭐? 휴대폰 다시 켜졌어? 예, 어제 다시 켜졌어요. 거기가 어디야? 경기도인데요. 뭐라고? 당장 출동해. 예. 꺼져 있던 슬비의 휴대폰 신호가 다시 잡힌 곳은 무려 300km가 넘게 떨어진 어느 한 도시였습니다. 이 학생이 실종되고 난 다음에 이 사연이 전국적으로 좀 알려지게 됩니다. 경찰에서도 이 전담반을 꾸려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학생의 휴대전화 신호가 포착이 돼요. 실종된 곳에서 약 300km 떨어진 경기도의 한 도시에서 포착이 됩니다. 자, 그러자 경찰은 이 두 도시 경찰이 공조를 해서 수색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는 거기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산을 뒤지던 경찰이 평범한 가정집에 들이닥칩니다. 김정윤 씨? 김정윤 씨? 김정윤 씨? 누구시죠? 여기 김정윤 씨 맞죠? 네. 경찰입니다. 네? 근데 우리 딸은 왜? 김정윤 씨 집에 있죠? 네. 김정윤 씨! 경찰이 찾는 건 김정윤이란 이름의 20대 여자. 김정윤 씨! 무슨 일이야? 정윤아, 경찰이라는데 너를 찾... 가녀린 모습의 그녀가 여고생 납치범이라도 되는 걸까요? 김정윤 씨! 지금 김정윤 씨 이중 후적 등록하고 공무집회 방해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경찰이 찾아간 김정윤은 사라진 여고생 이슬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먼 곳까지 괴한하게 끌려온 것일까? 불안한 마음으로 수색을 벌이는 경찰들. 그런데 경찰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 실종 여고생 사건 전담반입니다. 예? 뭐라고요? 여고생 실종 사건 전담반에 전화를 걸어온 의문의 남자. 걔 고아 아니라니까요. 제 조카예요. 집에 부모님이 멀쩡하게 살아 계세요. 에? 남자는 자신이 실종된 여고생의 외삼촌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학생이 당신 조카라는 거예요? 아이, 그러니까 방송을 보니까 사진은 딱 제 조카인데 이름이랑 나이가 틀린 거예요. 이거 이상해요, 이거. 바로 그때 이것 좀 보세요. 이미 실종 신고가 돼 있던 여고생과 얼굴이 같은데요. 3년 전 김정일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나이로 실종이 됐어요. 뭐라고? 아직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지문조회가 어려웠던 이슬비와 김정윤. 놀랍게도 똑같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실종된 두 소녀는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김정윤은 납치범이 아니라 이슬비 자신이었던 겁니다. 잠깐만요. 뭐 잘못 알고 오신 거 아니에요? 일단 가서 얘기하세요. 잠깐만요. 정윤아, 너 도대체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아니, 3년 만에 같이 한달 돌아왔다고 좋아했더니 이게 다 무슨 일이니? 김정윤은 멀쩡한 집과 부모님을 두고 왜 고아 행세를 하며 이슬비로 살아왔던 걸까요? 이슬비의 진짜 이름은 김정윤. 유복한 환경에서 부족함 없이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며 자랐던 김정윤은 3년 전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요. 우리 딸은 걱정 안 해. 엄마 우리 딸 믿어? 늘 성적이 우수했고 부모님에게도 순종적이었던 딸.
아니 잘하다 왜 그랬어? 시험 보는 날 컨디션이 안 좋았니?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요즘 과외 선생님 안 맞아? 전 이 고3이 되기 직전 고2 때 너무너무 학업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었답니다. 새 삶을 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다시 다니려고 그 먼 곳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써줬다는 편지도 사실은 엄마가 써준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썼던 거고요.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고 했지만 실은 고등학교 양육까지 잘 다녔던 거죠.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검정고시나 중학교 검정고시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었고요. 고등학교 1, 2학년 성적이 좋았던 것 역시 당연했던 겁니다. 한 달간 대대적인 수사를 해왔던 경찰도 황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미 20살이 넘은 성인이 지금까지 고등학생 행세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갑자기 집에는 왜 돌아간 거예요? 당신을 이슬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속을 태우는지 알아요? 아니 도대체 공부도 잘하고 잘 살고 있으면서 갑자기 집에는 왜 돌아간 거예요? 자신이 만들어낸 이슬비란 인물로 3년을 살아온 김정윤. 이제 우리도 고3이다. 그지? 아, 벌써 그렇게 됐나? 너 어느 대학 갈 거야? 대학? 난 의대면 어디든 상관없어. 나 꼭 의사가 될 거야. 역시 전교에서 노는 애는 꿈도 다르다니까. 이번 모의고사도 엄청 잘 봤지? 그냥 뭐. 대학 입시가 다가오면서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는 다시 커져만 갔습니다. 주변의 기대는 압박이 됐고 김정윤은 전교 상위권을 유지하면서도 스스로 성적에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민등록을 해야 할 때가 되자 아예 다른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퍼졌는데요. 장학금서를 준비하기 위해 보육원으로 향하던 날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되기 2달 전. 김정윤은 김 씨는 자신이 만들어낸 새 삶을 살고는 있었지만 그 와중에서도 또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심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공부를 잘하니까 주변에서 기대가 너무 컸죠. 그걸 견디다 못해서 결국에 이 김 씨는 자신이 만들어냈던 새 삶을 버리고 3년 전 떠났던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은 참 허탈해하고 허망했다고 합니다. 슬비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내가 지난 한 달을 어떻게 살았는 줄 아니? 살아있기만을 바라면서 얼마나 노심초사했는데. 이중으로 가족관계에 등록을 하면 위법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의도적으로 위조한 것이 아니라
보육원에서 진짜 신분을 모르고 등록해준 것이었기에 처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두려운 대학 입시를 피해 먼 도시까지 갔지만 똑같은 산을 다시 넘지 못한 김정윤. 3년의 자작극에도 그녀의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